네, 늘 그랬듯 인사는 공손하게 성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빗 황당무계 황당한 문단아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봉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그 항생제 얘기를 참 많이 하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또 안 한 상태에서 많이들 네. 예, 그 산업동물들 들으시고 계시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진짜 뭔가 이상하다. 네. 예, 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생제는 계속 투여가 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 농장 동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아예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섞었거든요. 아, 굉장히 많이. 네. 사료를 주기 전에 아예 여기다 약을 섞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예. 그거는 이제 금지가 돼서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축산 쪽에 쓰여지는 항생제가 많습니다. 아니 네. 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제 돼지고기 드시는 분들 뭐 항생제 범벅을 먹는다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 아니 고기를 굽는데 뭔가 이렇게 노란 덩어리 같은 게 있는데 그거 항생제 맞은 자국이야 피하면 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네.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실제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2013년에 연간 축산용 항생제가 쓰인 게 820톤이 쓰였고요. 2016년에는 오히려 920톤으로 이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쓰이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 농장에 쓰이는 이 축산용 항생제 중에 더 심각한 거는 동물병원을 통해서 유통되는 게 78톤인데 반해서 농가에서 직접 공급받는 게 879톤. 그러니까 수의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농가가 직접 구입하는 게 900톤 가까이 되니까요. 뭐 엄청나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항생제가 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동물병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농가로 공급되는 게 양이 훨씬 더 많잖아요. 거의 그렇죠. 90% 이상이 네. 그런 상황이면 이거 제대로 통제가 될까도 좀 의문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항생제하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내성이 생긴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 항생제라는 게 결국에 우리 세균, 이 박테리아를 죽이는 약인데 이 박테리아가 항생제에 죽지 않는 기전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익혀요. 그 피하는 기전도 일단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약에는 과거에는 죽었는데 이 약이 또 들어오면 이제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진화하는 거죠. 스스로 진화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균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뭐 혹자는 이 내성균이 생기면 이걸 죽이는 더 강력한 항생제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거를 또 오남용을 하면 또 이거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 나오고 그럼 또 더 강력한 항생제를 만들고 이걸 끊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에요. 완전한 악순환이죠. 네.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계속 돼도 될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한테도 사실 이 항생제와 내성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해서 그럼요. 지금까지 나온 어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뭐 슈퍼 박테리아가 나왔다라고 그렇죠. 기사가 한번 뜨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이 슈퍼박테리아가 이슈인데 이 슈퍼박테리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내성을 가진 세균을 이제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일단 MRSA, 이 SA라고 이 스테필로코커스 오리우스라는 황색 포도 상규군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요거 거예요. 진짜 많이 네, 들어보죠. 뭐 손에도 있고 많이 맞아요. 있는데요. 이게 제일 무난한 이제 가장 흔히 있는 세균이고, 근데 이게 많으면 이제 식중독에도 걸리고 합니다. 근데 이 균을 이제 많이 죽이는 항생제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베타락탐계라고 하는 항생제 계열이 있거든요. 그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 메시실린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생제가 있어요. 여기에 내성을 갖고 있는 이 SA가 MRSA거든요. 이게 1961년에 영국에서 처음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베타락탐계 항생제로도 얘가 죽지 않는 거죠. 근데 겨우겨우 얘를 죽일 수 있는 방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찾아냈어요. 오. 네, 그런데 1996년에 일본에서 이번에는 이 방코마이신의 내성을 가진 또 이 황색 포도 상규군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VRS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MRSA, VRSA가 대표적인 이제 슈퍼박테리아로 분류가 돼 있고요. 요즘에는 뭐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뭐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슈퍼박테리아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네. 가장 간단하게 생기는 의문이 네. 아니 이렇게 슈퍼 박테리아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네, 이게 이제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성이 생기는 기전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기전은 뭐냐면 항생제를 딱 썼는데 얘가 이제 죽으려고 해요. 네. 죽으려고 해서 이제 증상이 완화되잖아요. 그러면 나았구나 하고 항생제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죽다가 살아나면서 이 세균이 이거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때 확실하게 죽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남용해도 안 되지만 오용해도 안 되고 정확하게 제대로 항상 써야 됩니다. 아, 이게 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네. 왜 마치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서 조금 내공이 생긴다라고 표현하듯이 네, 맞습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은 네.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자, 그렇다면 과연 동물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지금 우리가 사람 쪽 항생제 내성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동물 쪽에서도 항생제 내성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 2016년에 국가가 아예 우리나라 차원에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아예 5주년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 수의사 처방제 확대도 들어가 있어요. 즉 네. 동물용 항생제도 관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음. 일단 대표적으로 심각한 쪽이 이제 역시 농장 동물 쪽입니다. 동물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네. 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네. 중앙대 양수진 교수팀이 최근 한 9개월에 걸쳐가지고 양동 농장 17개, 도축장 5개, 또 식육이 유통되고 있는 대형마트 10개에서 1693개의 검체를 수거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내성을. 근데 이제 심각한 게 돼지 농장에서 수집한 샘플이 제일 많은데 네. 1009개인데 그 중에 MRSA가 47건이나 확인이 됐습니다. 슈퍼박테리아. 네, 슈퍼박테리아 아까 말씀드린 MRSA요. 근데 이게 돼지에서 35건이 나왔고요. 더 심각한 거는 농장에 일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7건은 직원들한테 나왔고요. 5건은 사람한테까지. 사람에서 이제 검출이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5건은 이 농장에 있는 시설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슈퍼박테리아가 이 동물은 물론 환경은 물론 사람에서까지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이게 농장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면 사실 동물과 또 사람이 어우러지는 곳 하면 동물병원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과연 여기는 안전할까?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최근에 연구가 있었는데요. 동물병원에서도 이제 반려동물에서도 이 항생제 내성균이 발견이 되더라 이런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건국대 박희명 교수팀이 작년에 이제 34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요. 반려동물은 343마리, 병원 종사자 또 보호자를 등 사람은 480명, 또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00개 이상의 검체를 검사해봤더니요. 이제 카바페넴 내성균, 아까 그다음 메시실린 내성균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 그래서 다 아까 나왔다. 베타락탐계가 대표적인 항생제 그룹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베타락탐계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비율이 70% 이상. 그리고 이 세팔로스포린 계열이라고 하는 유명한 항생제 계열이 있는데 얘가 이제 점점 진화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점점 좋아지는 약들이 나와요. 네. 3세대의 약 중에 세포탁심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내성을 갖고 있는 균주가 무려 60%가 나오더라. 그리고 반려견에서 분리된 대장균 일부에서는 이 카바페넴에 대한 내성균 유전자가 이제 발견이 되더라. 즉 무슨 소리냐 하면은 농장 동물은 물론 반려동물이 오는 동물병원, 그리고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반려동물,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수의사 보호자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이 발견이 되더라. 그래서 동물과 가까운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우리가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사람이 눈에 딱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면은 심각성을 알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무덤덤해지기 쉽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물이 있는 곳이라면 또는 동물과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금 그 위험에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사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 쪽, 병원 쪽, 사람용 항생제만 주의할 게 아니라 동물 쪽 항생제 쓰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네. 여기서 이 방송 보고 계시던 갑자기 반려인들은 이거 뭐지, 나도 또는 내 반려동물도? 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몇 가지만 지키면은 그렇게 네.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가 오남용 되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질병에 대한 세균이 다른 세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광범위 항생제를 때려가지고 아, 뭐 이런 맞아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게 이제 오용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살짝 부연을 하자면은 어떤 식이냐면 약을 한번 처방을 받아오면은 산탄 처방이라고 하죠. 예, 내가 약간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럼 그거를 약을 죄송합니다. 네. 킵을 해놔요. 네. 그랬다가 그 다음번에 한 몇 달 지나 비슷한 증상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아, 지난번에 그 약 먹으니까 괜찮더라 이러고 나도 먹고, 그다음에 이게요, 나는 결국 반려동물한테도 사실 약간 요렇게 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요거는 사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 동물보건기구 있잖아요. OIE에서 사실은 WHO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 보건기구. 동물 보건기구 뭐 이런 기구들이 합쳐가지고 항생제 내성주간이라고 하는 걸 아예 운영을 해요. 우리가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좀 알자. 1년에 한 번씩 그걸 운영을 하는데 그때 이 수의사와 동물 보호자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줬거든요. 요거는 진짜 꼭 지키셔야 되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네, 되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들어보면 네. 일단 수의사가 지켜야 되는 거는 필요할 때만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 조지할 것. 뭐 너무 당연하죠.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할 것. 즉 지금 이 동물이 걸려 있는 이 세균이 어떤 항생제에 지금 듣는지, 항생제가 듣는지를 검사해서 그 항생제만 처방을 하라는 거예요. 산탄 처방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네. 동물 소유자에게, 농가 주인들에게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이거는 진짜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항생제 내성균이 자꾸 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항생제 내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의사로서 공부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권고했고요. 농가 주인이나 동물 주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권고했습니다. 수의사의 처방 및 지도를 받았을 때만 항생제를 사용할 것. 동물이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수의사가 지시한 약 복용 용량과 기간을 지킬 것.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허가된 경로를 통해서만 항생제를 구입할 것.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당연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용 항생제 중에 상당수가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으로 지정이 돼서 수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끊어야지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불법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수의사도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끊어주는 경우가 막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항생제를 쓰는 걸 떠나서 이 동물 사육 환경을 좀 위생적으로 조성할 것, 이런 것들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걸 이걸 지키시면 다 됩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지키셔야지만 그나마 네. 안전합니다라는 최소의 수칙이라는 그렇죠. 거 아셔야 되고요. 사실 사람에 있어서 항생제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사람들은 이 약 안에 항생제가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항생제 꼭 먹어야 되나요? 이러면서 깐깐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동물과 관련해서는 좀 덜 깐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항생제 부분을 좀 깐깐하게 따져보는 반려인들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물들이 항생제 내성이 생기고 나빠지면은 농장 동물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실제로 이번 연구 네. 결과에서 사람 쪽에서 문제가 되는 항생제 내성균이 똑같이 농장 반려동물 병원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게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네. 동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동물용 항생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